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부경련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 잘 보냈죠? 리포트 그 자료 스크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또 질문을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지금 제 영상 강의를 잘 들은 사람들은 그런 질문이 없어요. 영상 강의를 지금 제대로 안 들으면 결국은 계속 질문을 쪽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그 자료 스크랩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게 아닙니다. PPT 자료를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스크랩해 오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료 스크랩은 아이템을 찾는 겁니다. 아이템. 그 아이템에 관련되어 있는 관심 분야죠.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분야에 대한 관련 자료를 스크랩하는 거예요. 한글 파일로 제가 붙여넣기를 하라고 했죠. 붙여넣어서 글자 크기는 최대 12, 글자 크기 12 이하. 10도 괜찮고요. 보면 너무 작죠. 그 12 이하로 해서 30장 이상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5장을 요약해서 같이 제출하면 된다 했습니다. 30장 스크랩 한 거랑 밑줄 치고 중간중간 자기의 생각을 넣은 거랑 그 생각 내용이 그냥 5장 그죠? 이렇게 요약 내용이 많이 포함되겠죠. 본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내용의 구성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30장 그 다음에 5장 이렇게 정리한 내용으로 5장이니까 35장이 되겠네요. 자, 그게 이번 중간고사 기간 내에까지 제출해야 될 과제입니다. 방을 제가 만들어 둘 거고요. 그리고 중간고사 기간 내에는 진도를 나가지 않고 특강식으로 어떤 강의를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까 합니다. 부담 없이 듣고 간단하게 출석 체크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일단 좋은 아이템을 하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좋은 아이템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하고 아이템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라고 여러분이 저한테 묻는다면, 비즈니스 모델은 말 그대로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신종 업종이 되는 거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업종이 되는 거죠. 그냥 단순한 아이템이라고 하면은 기존에 접목되어서 조금 더 개선하는 차원 그런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거고,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정도가 되면 더 좋겠죠. 그걸 통해서 사업 계획서를 나중에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이거죠. 그래서 사업 계획서 관련 양식은 제가 또 수업을 하면서 올려드릴 거고, 그 형식에 맞춰서 여러분이 PPT로 만들면 됩니다. 기말고사 때 대비를 할 거고요. 그렇죠? 기말고사 때 만약에 또 대면 또 시험을 치르게 된다면, 만약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서 그러면 좀 이렇게 사업 계획서 좀 빨리 제출하는 게 여러분이 시험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그 사업 계획서 작성하는 것도 시험을 치는 거와 관계없이 과제가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대면 수업을 만약에 못 친다면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낼 수 있도록 제가 샘플을 올려줄 거예요. 그럼 그 샘플을 보고 제가 수업 내용 강의 중에 이 부분을 많이 설명하고 중요하게 많이 강조했던 부분을 여러분이 문제를 내면 됩니다. 그리고 또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죠. 여러분이 제가 그냥 문제를 내면 여러분이 그냥 PPT 자료나 교재를 보고 문제를 맞출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 강의를 집중적으로 잘 들었다면 내가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강조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내면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면 수업을 하지 않으면 대면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여러분이 문제를 내고 테스트를 제가 할 거고, 대면 시험을 치르면 제가 문제를 내고 시험을 칠 겁니다. 이해되겠죠? 기말고사는 그렇게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일단 중간 과제는 여러분의 자료 스크랩,
여러분 관심 분야 한 주제를 정해야 됩니다. 여러 분야를 하는 게 아니에요. 또 관심 분야가 많다고 해서 나는 뭐 IT 쪽으로 했다가 이번에는 뭐 카페 쪽으로 했다가 또 뭐 전혀 관련은 골프 쪽으로 했다가 이렇게 하면 스크린 골프 쪽으로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한 종목을 지정해서 30장의 내용은 그 요약 내용은 다 일치돼야 됩니다. 한 주제로.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유념하고 여러분이 과제를 잘 수행했으면 좋겠고요. 제발 이 영상을 보고 강의를 듣는 학생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또다시 쪽지로 뭐 글자 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부터 시작해서 이런 문자가 쪽지가 안 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많이 질문을 할 때는 결국은 내용을 충실히 안 보고 건너뛴다는 겁니다. 네, 그걸 제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네. 자, 아무튼 오늘 강의 지난 시간 이어서 4차 혁명 시대에 맞는 기업의 변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 나오는 내용이 이제 융합인데요. 융합. 자, 융합이 4차 혁명 시대의 가장 큰 핵심 키워드고 그 융합을 잘 하기 위해서는 경쟁보다 서로 협업하고 또 뭡니까? 서로 화합하는 게 중요하다. 더 나아가서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도 여러분의 인재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쟁을 하지 말고 서로 소통을 하라 라는 말이 4차 혁명 시대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는 기업 간의 경계가 아주 애매모호하게 됐습니다. 소비자가 단순히 소비만 해야 되고 생산자는 단순히 생산만 해야 되는데 어디가 소비자고 어디가 생산자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많이 애매모호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 중간에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생기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면서 꼭 자기가 이 플랫폼 기업이 생산자인 것처럼 또 소비자가 생산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렇다 보면은 이 소비자도 그 제품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다 보면 나중에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잘 알아보고 해야 되겠지만요. 그렇죠? 자, 이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이 소비자 이런 어떤 유통 틀을 완전히 이제 부수게 된 거죠.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됐는가? 결국은 IT 기술이죠. 인터넷 정보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실시간으로 빅데이터를 돌릴 수 있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어떻습니까?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되니까 이제 소비자가 이제 공급자도 많이 똑똑해지게 된 겁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지금 밤낮 기온이 많이 이렇게 차이 나니까 훅 들어오네요. 자, 감기 걸린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습니까? 이제는 뭐 하나 제품을 보면 최근에 제가 여러분의 이 빔 프로젝트가 지금 약간 흐리죠. 이렇게 사진 영상으로 찍어도 그래서 지금 70인치 모니터 TV를 지금 UHD TV를 제가 주문해놨습니다. 빠르게 오늘 이번 주에 오면 되겠고요. 다음 주는 그 다음 주는 확실히 제가 여러분 앞에 설 것 같은데요.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선명하게 여러분에게 이제 뭐 자료를 제가 이게 허리태도 여러분의 PPT 자료를 제가 각자 다 줬기 때문에 그걸 안 주는 교수도 많습니다. 여러분 받았어야 되고요. 저는 일단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강의를 들으면 되니까 그래도 유지를 해왔는데 이왕이면 제가 보여지는 이 내용과 또 설명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제가 큰 돈을 들여서 구입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이걸 구입하면서 뭐 또 스탠드도 있어야 되고 TV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매장에 가봤어요.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TV를 삼성, LG를 다 봤습니다. 근데 상당히 할인을 한다고 하지만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에 그 제품 그 코드명을 집어넣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5, 60만 원 정도가
가지 차이 나는 것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걸 놓고 보면 자, 소비자는 어떻습니까? 같은 제품이 오고 서비스도 똑같이 받을 수 있다면 굳이 오프라인 매장에 구입을 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매장을 이용하지 않고 온라인에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이처럼 그냥 단순히 온라인 매장에도 그냥 들어가서 뭐 쿠팡이나 막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저는 따로 애누리닷컴 또 여러분 잘 아는 비교 사이트 많죠. 저는 거기 가서 각각 사이트를 다 또 보고 또 거기서 또 애누리닷컴에 들어가서 또 제품을 또 가격을 비교해 봅니다. 그러면은 정말 똑같은 제품인데 또 20-30만 원씩 또 차이가 나요. 자, 그렇다 보면 결국은 소비자가 가장 저렴하면서 또 후기도 남은 게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가 좋고 그런 회사 제품을 구매를 또 플랫폼 기업을 통해서 플랫폼 기업도 많잖아요. 그죠? 중간다리 역할하는 뭐 쿠팡이니 11번가니 뭐 옥션이니 다 이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중간다리 역할 그 사람들이 제품을 만듭니까? 생산자는 따로 있잖아요. 소비를 본인이 합니까? 아니죠. 소비자는 따로 있잖아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플랫폼 기업이죠. 자, 이런 앱을 하나 깔아놓고 직원들 몇 명 전화 받게 하고 다양한 제품을 온라인에 다 보여지게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와 연결시키는 과정이에요. 그 속에서 뭡니까? 수수료를 챙기죠. 이겁니다. 이게 플랫폼 기업이 하는 역할이죠. 그걸 알리바바 마윈이 중국에서 많이 하고 뉴욕 정시 상장까지 했는데 너무나 이 알리바바 마윈이 급부상하고 인기도 높아지니까 시진핑이 안 되겠다. 저 회사 저러다가 큰일 나겠다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회사를 어떻게든 딱 중단시키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자금줄을 조이죠. 그리고 알리바바 마인이 그 최고 경영자의 자리에서 그죠? 물러나기도 했는데 더 관여하지 않도록 은둔 생활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자, 공산주의, 사회주의 참 무섭습니다. 우리 자본주의도 지금 플랫폼 기업이 많이 규제 대상으로 지금 오르고 있죠. 지금 대통령 선거 앞두고 어떻게든 서민들의 그 소상공인들의 어떤 그 지지율을 받기 위해서 물신양면으로 지금 플랫폼 기업을 많이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주가가 떨어졌죠. 네이버나 카카오나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규제를 한다고 완전 공산주의처럼 사회주의처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언젠가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소비자가 편하게 느낀다면 이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이 플랫폼 기업이 더 많이 생기면 생겼지 더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IT, 이 융합 기술은 결국은 우리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좋은 점도 많지만 또 안 좋은 점은 이걸 늦게 들어가고 이런 기술력이 없는 기업들은 이제 도태되고 어떻게 됩니까? 네, 또 많이 힘들어지겠죠. 또 일자리도 많이 줄어들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그 유통업을 담당하는 많은 물류 하시는 분들이 일자리가 택배 쪽으로 그냥 다 키우게 되겠죠. 네, 그런 부분이 좀 힘들어질 수도 있겠고요. 핸드폰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업의 경쟁력. 4차 산업을 이끄는 혁신은 핵심 기술은 단순히 특정 제품 서비스를 한정되는 기술이 아니라 미래 비즈니스의 핵심적인 법령 기술이다. 자, 따라서 기업의 핵심 경쟁 요인이 물리적 생산 요소에서 지식, 지능으로 이동하면 기업의 생산성도 전대한다. 단순히 그냥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제품이나 그런 제품이 아니라 거기서 플러스 지식과 지능이 포함되어서 새로운 신기술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인공지능화 된다는 겁니다. 자, 전 사업의 플랫폼 사업간의 경계가 소멸된다. 알겠죠? 컴퓨팅 기능이 모든 제품 서비스의 기본 기능이 되면서 데이터,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그죠?
인프라 제공 등 여러 방면의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성하고 플랫폼을 형성하게 된다.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어떤 변화죠. 자동차, 선박, 가구, 가전 등 제조업, 의료, 공교육, 금융 등 서비스 모두 네트워킹에 따라 컴퓨터 기능을 기반으로 여러 기업 간의 수평적 협력 관계를 통해 플랫폼을 형성한다. 우리가 이제 온라인 아닌 오프라인 속에서 그냥 구매를 했다면 뭘 보험을 하나 들어도 사실 뭐 국민은행에서 플랫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동차 보험을 하고 있고 그것을 사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사람이 일일이 사람을 만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컨택을 했죠. 보험을 들게 했습니다. 지금은 앱을 깔게 하고 또 많은 그 인터넷상에 들어올 수 있는 다이렉트 보험 설계를 할 수 있게끔 전화를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일일이 찾아가지 않도록 해놓고 소비자가 찾아오도록 해놓죠. 그리고 즉 가격은 저렴하게 하고요. 자 이렇게 하는데 누가 오프라인에 이 지인이 추천해준다고 해서 보험을 가입하겠습니까? 그 보험 가입하는 그 지인이 수당을 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막 그냥 좋은 게 좋다 하면서 지인 측이 보험사, 설계사 하거나 자동차 보험하면 그냥 막 들어줬어요. 근데 그 가격 차이가 이제는 엄청나게 많이 나니까 뭐 1, 2만 원 정도 차이 나면 아이고 좋은 게 좋은 거다 하지만 10만 원, 또 많게는 비싼 차는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차이 나면 누가 그 온라인으로 다이렉트 보험을 하지? 똑같은 나중에 사고 나면 똑같은 혜택을 받는데 그 뭐 지인이 뭐 추천해줘서 설계했다고 해서 더 많은 보상을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보험 쪽 이런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죽을 마신 거예요. 보험사 일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저도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많이 없어진 거죠. 설계사들이. 왜냐하면 다이렉트로 바로 그냥 온라인으로 전화 받는 콜센터만 구비해 그죠? 마련해 놓으면 알아서 전화해서 보험 가입하는데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지인들 이메일 찾아서 보험 설계하는 경우 잘 없거든요. 자동차도 이제 옥션에서 팔릴 거고 시유관가에 팔릴 거고 그러면 자동차를 판매하는 이 세일즈맨들이 또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가 많이 잃게 되겠죠. 자, 이런 분들이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그런 직업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직종에 근무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없어진다고 한 신세 한탄하지 말고 IT 기술이 더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여러분이 뛰어들어가야 되겠죠.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이용해야 되겠고 이 플랫폼 사업을 이제는 오프라인에서 오프라인의 시장을 뺏는다고 막 욕할 게 아니라 이런 플랫폼 사업을 잘 활성해서 글로벌 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죠? 그래서 국내의 기업만 이렇게 몰살시킬 게 아니라 세계적인 어떤 그런 아마존 보세요. 아마존이 아무래도 자동차도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역할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동차, 선박, 가구, 가전 이 모든 것들이 플랫폼에서 동일한 제품이 예를 들면 한샘에서 올라온 가구가 그죠? 뭐 붙박이장이 어느 11번가 옥션 뭐 이런 데서 다 판매가 되는데 가격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어느 플랫폼에서는 그걸 자기가 마진을 덜 먹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거고 마진을 좀 더 많이 먹겠다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근데 제품 제조사는 한샘이면 한샘에서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걸 단순히 한샘의 어떤 그런 어떤 뭡니까 플랫폼 안에서만 운영되는 것들이 이제는 좀 더 대중화된다고 했죠. 삼성이 그래요. LG가 그렇게 자기 플랫폼 만든 곳에서만 그 자기의 제품을 판매하면 되겠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 플랫폼에 자기 제품이 판매되도록 경쟁에 붙인다는 거예요. 왜? 그래도 잘 팔리니까. 많이 팔면 되잖아요. 생산자 입장에서. 그 마진은 자기가 직접 딱 정해놓고 그 이상은 자기들 플랫폼 시장에서 수수료를 누가 많이 챙기든 그거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비싼 가격에 팔리면 더 많이 플랫폼 시장에서 수수료를 먹는 거고 낮은 가격에 팔리면 수수료가 줄어드는 거니까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네트워크화 되면서 정보가 노출되면서 가격 정보가 노출되면서 제품의 정보가 노출되면서 어떻습니까? 소비자가 똑똑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바보 아니다면 한두 곳 매장 들렀다가 물건 사는 그런 바보는 없습니다. 이제는 온라인하고 비교하죠. 어떤 매장에 갔더니 대놓고 얘기한 거야. 그 혹시 지금 노트북이 제가 작년이군요. 재작년인가 노트북을 아들 거 사준다고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자, 이 노트북이 정말 저렴합니다. 혹시 인터넷에 지금 검색하시고 이 모델 한번 넣어보세요. 이보다 더 저렴한 게 있으면 그 가격에 드릴게요. 이렇게. 자, 나는 그 삼성 그때 노트북을 샀었는데요. 아들 그때 그렇게 제안하는 전문도 있었어요.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죠. 제일 저렴하다는 거를 증명하기 위한 거죠. 그 자리에서는 제가 못하고 집에 와서 해봤어요. 정말 그런가 사고 나서 했더니 가격이 저렴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가격대가 아니었으면 내가 밖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그만큼 자신 있게 말을 했기 때문에.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잘 알아보고 사야 되겠지만 구입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지금 창업과 경영을 배우는 과정에서 이런 4차 혁명 시대에 여러분이 좋은 아이템을 낼 수 있는 그런 길은 무궁무진하게 많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 세대가 만들어 놓은 그런 직업에 너무 한정되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축소되고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부모님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그 세대 속에서 그냥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직업을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직업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나 갖고 있는 상가에 그 들어온 그 임차인이 어디 PC인가? 하여튼 PT를 하는데 사실 PT는 헬스장에 그죠? 헬스장에 그냥 그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헬스 기구를 몇 개를 구입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개인 트레이닝, 퍼스널 트레이닝이 아닙니까 PT가 그 맞는 그 체형에 맞게끔 몸을 완전히 정상으로 더 근육질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헬스장 가서 막 이것저것 운동하는 사람보다 상당히 비싸게 10번 하는데 80만원, 한 번 하는데 10만원 정도를 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어봤어요, 가격을. 10번에 80만원을 벌었어요. 1번에 10만원이에요. 그래서 그 1시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만원씩 내고 8번을 받는 거죠. 10번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게 10만원씩 내고. 그러면 8번가 좀 더 저렴하게 되면 10만원보다는 좀 저렴한 100만원 되겠죠. 10번 정도 됐으니까 조금 80만원 되니까 8만원, 80만원 돼야 되는데 그죠? 10번. 그래서 어떻게 보면 8만원 정도네요. 그래서 그 횟수가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비싸죠. 헬스장 한 번 가면 한 달에 끊는 게 8만원 아니에요? 근데 한 번에 갔을 때 8만원인데 80만원이니까 10번. 그죠? 얼마나 비쌉니까? 하지만 그걸 받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찾는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거는 헬스장에 있는 걸 빼내는 거죠. 이건 융합은 아니고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만 잘 알면은 아이템은 비즈니스 모델은 쉬워요. 융합은 결합이 빼내면 전문화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자, 아이스크림 전문점이 생겼어요. 아이스크림 어디서 팔렸습니까? 슈퍼마켓 또 대형 할인점에서 판매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거기서 빼낸 거잖아요. 빼서 전문점을 만든 거잖아요. 뺀 겁니다. 빼기죠. 플러스는 뭡니까? 플러스는 결합한 겁니다. 예를 들면 치즈가 따로 있었는데 치즈에 김밥을 넣었다. 치즈 김밥.
김밥은 김밥인데 치즈 김밥 없었잖아요. 플러스죠. 치즈가 들어갔기 때문에. 쭈꾸미를 먹으러 갔더니 피자, 고르곤졸라 피자를 주더라. 피자 플러스 쭈꾸미 볶음. 결합이죠. 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융합으로 합치는 어떤 음식 업종만 생각해 보면 정말 많죠. 막걸리하고 안주로 플러스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막걸리하고 플러스 알파 할 수 있는 아이템 뭐가 있을까요? 빈대떡 이런 거, 뭐 부추전 이런 것도 있겠지만 막걸리하고 예를 들면 그냥 제 나중에 막걸리하고 와인을 쓸 거다. 안 해봤잖아요. 막걸리와 사이다를 쓸 거다. 이건 있죠. 막걸리하고 맥주를 쓸 거다. 이것도 아직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어떤 새로운 술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막걸리의 안주가 새로운 안주가 들어오는 거죠. 피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뭐 막걸리 안주에 뭐 치킨은 기본이고 맥주는 기본이었겠지만 전혀 색다른 거. 막걸리 플러스 어떤 새로운 안주가 뭐가 있을까요? 고래고기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순대가 들어올 수도 있겠고, 맞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자, 지난번에 그 비즈니스 모델 강의하면서 예를 든 학생이 있었는데, 되게 이 친구가 식물 쪽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IT 쪽에 전공한 학생이었는데, 전산 관련 쪽에 전공 학생이었는데, 전기전자. 이 친구가 이 화분 이런 그 식물을 키우는 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아이템을 낸 게 뭐냐면, 식물을 무조건 이렇게 소비자가 사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그 식물을 로테이션 시켜주면서 한 달에 얼마를 받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서비스죠. 예를 들면 가정에서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잘 사는 가정들은 그죠? 그냥 식물 하나에 질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계절별로 가을에는 국화다. 국화꽃을 집에다 탁 전시해 주는 거죠. 그리고 매달 얼마를 받고, 봄에는 뭐 어떤 꽃, 그죠? 매화꽃 전시해 주고, 하여튼 뭐 평소에는 겨울에는 난을 또 전시해 주고, 이런 식의 어떤 소비자가 다양한 이런 집안의 식물들을 볼 수 있게끔, 그 대신에 관리를 본인이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안에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 아이템은 좋았어요. 아이템은 좋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주인이 물을 안 주거나 또 물을 너무 많이 주거나 해서 죽여버리면 매달 받는 그 임대료라 해야 되나, 수수료를 뭐 하여튼 뭐 받는 수수료라 해야 되나, 물건을 뭐 보증료라 해야 되나, 하여튼 받는 돈을 보다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 라거나, 아니면 그 주인하고 계약이 맺어지면 만약에 이 식물이 죽으면 그때는 보상을 얼마나 해야 된다 이러면, 사실 주인들은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싶잖아요. 그죠? 안 쓰고 싶죠. 그런 걸 신경 써서 모험을 걸어가면서 친구 되게 비싼데 그걸 전시해놓고 나중에 이거 죽으면 그냥 한 달에 5만 원을 받았는데 이 죽었다 그러면 10만 원을 내라. 그러면 정말 대만 덤탱이 쓰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일단 아이템으로 발표를 했는데 사업화되기는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제안을 제가 했던 기억이 나요. 하여튼 좀 활성이잖아요, 그죠? 그냥 단순히 식물을 그냥 사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약간의 임대 형식으로 빌려줬다가 다시 받는 이런 형태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렌탈 쪽이 그런 쪽이 많았죠. 렌탈이 서비스하고 결합하면서 바디 브랜드가 그렇게 하죠. 많이 안마 의사들이 비싸니까 200만 원, 300만 원 하니까 또 비싼 거 500만 원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구입을 소비자가 하기에 좀 버거우니까 빌려주고 매달 얼마씩 받고, 정수기 빌려주고 얼마씩 받고,
비대 빌려주고 그날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융합이고 바로 새로운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구조와 의사결정의 변화. 자, 구조는 어떻습니까? 조직의 규모가 커진다고 되어 있으니까 작아진다고 되어 있습니까? 규모의 경제라는 말을 했었어요. 옛날에는 제조업은 큰 것들이 큰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아예 막 휘어잡고 있었죠. 네, 잠시가 없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쪽이었죠. 그러나 이 조직 규모가 이 플랫폼 기업들은 작죠. 탄력적이고 조직 형태가 작습니다. 작아지는 거다 보니까 의사결정에서는 또 빅데이터가 이용되죠. 이 빅데이터가 뭡니까? 우리가 무심결에 인터넷상에 검색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자료화해서 카테고리를 묶어서 소비자의 취향을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교통량을 조사해서 어느 방면에 차량이 많이 이동하더라면 그 방면 신호를 더 길게 해주는 거죠. 이런 것처럼 데이터가 있음으로 해서 의사결정 내리기가 엄청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 이런 제품을 구입할까 하면 사전에 시식회를 하는 거죠. 시식회를 해서 어느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으면 제품별로 만들어서 더 맛이 있다 그러면 그걸 중점적으로 기본 메뉴를 깔면 되니까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업을 펼치는 겁니다. 그냥 막 해보다가 산전수전 다 겪고 나서 가리는가 뒤늦게 그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금 다 날리고 이제 홈게임 시작했는데 사업을 접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그런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창업에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반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일반화되어 인간의 의사결정을 지원해주고 있고, 자, 즉시 수요, on demand. 말 그대로 이 네트워크가 되다 보니까 소비자와 생산자가 금방금방 주문이 바로바로 연결고리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배달업종을 가보면 쪽갈비 한번 사 먹으러 가봤는데 집이 가까워서 내가 직접 이제 테이크아웃을 했어요. 갔더니 그 잠시 써가지고 있는데 그죠? 예, 컴퓨터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바로바로 빌지가 바로바로 나오더라고요. 계산서가 쭉쭉 나오면서 뭐 어느 위치부터 해가지고 주문한 거 앱으로 주문되는 것들이 줄줄이 나오면서 열심히 쪽갈비를 굽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모두가 연결되고 네트워크가 지능적인 서비스를 구현하는 환경에서 소비자 생산은 항상 연결되어 작은 수요라도 언제 어디서든 충족시킬 수 있다.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는 걸 생산자가 모르면 한참 헤매겠지만 바로바로 소비자의 어떤 그 니즈를 파악하고 분석해서 또 이런 제품의 어떤 그 트렌드를 읽어내므로 해서 그런 제품을 어떤 걸 많이 만들어야 될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융합입니다. 융합기술은 뭐냐? 독립적으로 개발하고 활용되어 온 여러 가지 기술이 하나로 합쳐져서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게 융합이다. 자, 융합시대, 융합기술, 융합학문, 융합학과, 융합인재, 융합이라는 말을 다 붙이고 있습니다. 맞죠? 건물전선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는데 결국은 이 왜 융합인가? 왜 융합일까?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융합할 수밖에 없을까? 왜냐하면 이 시대가 빠르게 변해가고 또 복잡해지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의 솔루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결합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소비자가 원하는 바가 그 단순화되어 있으면 그냥 단순화된 그 제품을 대량 생산하면 되는데 소비자의 니즈는 상당히
차별화되어 있고 또 다양한 걸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그런 또 제품과 서비스를 또 대체를 해야 되니까 결국은 하나의 아이템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서 더 질 좋은 서비스가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체국에서 보험을 판매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체국에서 우편만 배달해주면 보험을 팝니까? 하지만 바깥 수량실에서 은행 업무와 그죠? 이 보험 업무를 같이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처럼 융합이 전국 기업, 학계, 연구계 등 관심의 대상이 되고 다양한 영역에 상상되고 있는데 이유가 네 가지로 정리된다. 뭐냐? 첫째, 오늘날의 국가, 기업이 당면하는 문제들은 복잡성이 매우 높아서 하나의 수단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능적인 측면에서 융합이 필요하다. 둘째는 기업 간의 경쟁이 심해지고 종래의 생산, 경영과는 다른 방식으로 획기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정보가 너무 빠르게 공유되다 보니까 이 공유 경제 아닙니까? 공유가 좋은 측면도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력이 금방 보편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경쟁에서 빨리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기존 기술 자체의 한계로 인해 보다 효율적인 신기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빠르게 대체해내지 못하면 옛날에 자동차 하나 만들고 2년, 3년 만에 새로운 신부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1년이 멀다 하고 3개월이 멀다 하고 계속 내부가 바뀌고 외형이 바뀌고 또 풀체인지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기존에 자동차를 구입했던 사람들은 되게 불만이 많죠. 왜냐하면 새로운 신형이 자꾸 나오면 나올수록 기존에 차 뽑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다 구형이 되어버리니까 한마디로 똥차가 되는 거죠. 넷째입니다. 소비자의 기대와 요구가 점점 더 커지고 말씀드렸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기회, 설계, 생산이 필요해졌다는 것이다. 이 소비자가 많이 똑똑해져 버렸어요. 그냥 좀 어둔하고 무지하면 뭐 그냥 아무거나 만들어도 잘 팔릴 텐데 왜 이렇게 뭐 불편합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소비자가 이제는 생산자의 어떻게 보면 컨설팅을 해주는 소비자가 생산자의 컨설팅 역할을 하고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형 혁신 인재로 발탁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소비자가 그런 또 소비자를 또 찾고 있죠. 왜냐하면 직접 고객한테 물어보면 답 나오니까 제품을 써봤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번에 또 그걸 보완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1990년대 IT 미국에 우승했던 미국은 2001년 나노 기술 중심으로 국가 R&D 전략을 수립으로 다음과 같은 5가지 목표를 정했다. 개인의 인식과 소통 능력, 개인의 건강과 육체적 능력, 그룹과 사회 전체의 성과 향상, 국가 안보의 영향 강화, 자, 과학과 교육의 결합, 자,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융합 기술이 미국이 먼저 앞서갔다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앞서서 도전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참고를 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안보에도 뭐 예를 든다면 지금 미국은 그 아프가니스탄을 봤지만 어땠습니까? 미군이 가서 직접 싸웠으니까 드론 띄워가지고 폭탄 터뜨렸습니까? 드론을 갖고 다 해버렸죠. 네,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안보 체계가 이 IT 기술과 융합이 되면서 완전히 사람이 더 지능화되고 그죠? 네, 안전화된 거죠. 안전화된 겁니다. 자, 그래서 융합 기술의 개념은 자, NT 나노 기술입니다. 그다음 BT 바이오 기술이죠. ST 우주 항공 기술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많이 뒤져 있는 것 같아요, 그죠? IT 기술, 그다음에 CT 문화 기술. 이제 문화도 기술을 하고 결합하는 문화 기술. 그다음에 ET 환경 기술. 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환경 오염이
많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오늘자 뉴스를 보면 중국의 어떤 석탄 생산을 못하게 하고 환경 오염을 시킨다고 이런 석유 제품을 많이 이렇게 못하게 하니까 결국은 지금 에너지가 부족해서 석탄 이런 걸 못하게 하니까 부족해서 오히려 지금 유가가 엄청나게 비싸졌죠. 지금 브렌트유가 올라가고 그런 상황에 지금 올 겨울에 지금 중국은 밑에 보니까 촛불을 켜야 될 상황이 도래됐다. 전기 공급이 안 돼서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자, 중요한 거는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그 내연기관의 그 이산화탄소 양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저개발 국가라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개발 국가의 이 목축을 하는 이 소에서 나오는 이 방기 이게 또 CO2를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에서 나오는 이 거름이나 이 가스 이런 것들이 똥에서 나오는 이 매연 그죠? 이 부탄가스라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를 더 시킨다는 거죠. 지구 온난화를 통해서 오존층이 파괴되고 결국은 이 날씨 변화를 바로 이제 엮여서 대형 산불과 또 뭡니까 홍수, 가뭄 또는 뭡니까 태풍이 많이 불고 있죠.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동참을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과일 포장에 플라스틱을 오늘 뉴스 보니까 전면 못하게 한다 이런 방송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일각에서는 너무한다. 석유 제품 나쁜 거 알고 공기를 오염시키는 거 알겠는데 스탄이 하지만 갑자기 되느냐 태양열이 그만큼 받쳐주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에너지를 또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원전 사업이 이제 중단 아닙니까? 원전을 통해서 에너지를 많이 공급했는데 원전 산업을 지금의 문재인 정부는 원전을 이제 월성 원전도 이제 폐쇄하려고 했죠. 그런 부분에서 원전을 이제 앞으로 감축해 가야 하긴 하겠지만 급하게 누르다 보면 오히려 에너지 차원에서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건 현실입니다. 이런 걸 감안해서 많은 기술력이 다 플러스 되어서 결국은 그 분야에 IT 기술이 결합해서 융합해서 어떻습니까? 새로운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융합의 특징, 융합이란 두 가지 이상 재료를 혼합하여 하나를 만드는 의미로서 융합 경영은 뭐냐? 그동안의 개별적 운영되고 연구되어 분야를 서로 혼합하여 새로운 경영 방식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학문, 기술, 산업, 서비스, 제품 문화를 결합한다. 그래서 IT, 그래서 문화와 IT. 문화는 문화인데 뭔 IT냐? 자, 보세요. 지금 코로나로 그 지역을 방문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 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영상을 찍어서 그 시청 홈페이지나 그런 어떤 관광 사이트에 올려서 광고를 할 수도 있고 또 입체적으로 볼 수도 있게 하고 그죠? 4D로 볼 수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IT 기술의 융합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것도 만약에 IT 기술이 적다면 부족했다면 그냥 대면 수업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안 하든지 아예. 자, 그러면 아예 수업을 안 하는 게 좋겠다 하면 여러분이 졸업이 늦어지는 거고 나이가 먹는 거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이런 기술력이 학문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잘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질적인 투입력 요소를 여러 가지 결합 방식,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결합을 통하여 새로운 산출물로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이 융합 경영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 대학에서는 서비스 기반의 학과, IT, 금융, 비즈니스 전공에서 많은 전공들이 서로 이렇게 결합하고 있습니다. 융합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계에서도 융합기술, 융합서비스에 대한 경영을 다루고 부서를 신설하고 융합경영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전대되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등장 배경을 보면 자, 융합 경영의 중요성이 감소된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기업이 처한 위기 상황, 종류의 서비스와 제품 서비스의 업무 방식으로는 해결하는 한계가 있다. 이거 앞서 나왔었죠. 그래서 기업들은 경쟁의 고도와 제품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기대가 상승, 용역의 파괴, 그러니까 경계가 바운더리가 없어진다 했으니까 원자재 가격의 상승. 자, 이걸 이제 가격이 많이 치솟다 보면 대체제가 필요하겠죠. 임금비 인상. 임금비도 충분히 저렴했는데 이제 글로벌화 기업화되면서 자기들이 희생양이 될 수 없다 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압력 가중. 그래서 예전에는 선진국만 이산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했지만 지금은 이제 개발도상국까지도 CO2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동참하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고 있습니다. 신기술의 급격한 발전 등에 따라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런 압박이 어느 정도 측면에서는 나쁜 영향도 있겠지만 국가 전체, 나라 전체 아니면 글로벌 어떤 전체로 봤을 때 이 IT 기술이 빨리 또 활성화되어서 나중에는 오존층을 임의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파괴되는 걸 복구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압박 속에서 기업이 최소한 생존하고 나아가 성장하는 방법은 다른 업종 간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영역을 찾아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것만 계속 고수할 것이 아니라 다른 업체들과의 어떤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통신회사들은 자사의 정보 통신 기술을 그냥 헬스, 자동차, 로봇 등 다른 사람과 융합을 시켜가지고 이 정보 통신 기술 회사들이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런 건강이나 자동차나 이 로봇에 접목시켜서 사람들의 서비스를 좀 더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헬스는 뭐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뒤에 나오겠지만 그 우리 몸에 지니고 있는 특히 이제 휴대폰이나 또 차고 있는 또 건강 관련 또 시계가 있죠. 스마트워치라고 그 시계를 차고 있음으로 해서 맥박이나 체지방이나 이런 걸 다 측정해서 그걸 직접 내가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다 정보가 노출되어 내가 지정해 놓은 병원의 담당 의사가 알고 문자가 오고 어떤 약을 처방을 내리고 집으로 배달이 되는 시대가 오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결국은 내가 신체적으로 겪는 모든 어떤 질환들이 그 정보가 자동적으로 내가 차고 있는 어떤 휴대폰이나 이 손목 시계를 통해서 병원에 전달되고 병원에서 알아서 약이 배달되고 또는 담당 의사가 주의하라고 연락이 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되었다 라는 거고, 자동차는 이미 알고 있죠? 무인 자동차 기술 또는 지금 많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뭐 단계별로 있더라고요. 그 단계별로 3차 해서 손을 넣고 가고 자동으로 쓰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인공지능화 되면은 이제 말 그대로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이게 되는 상황에 도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로봇은 말할 것도 없고 로봇을 통해서 제가 식당에 갔는데 로봇이 다니면서 고기를 배달을 하더라고요. 네, 오마름이 갔었나요? 그래서 인사도 하고 방금 웃고 이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걸 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인력은 축소되겠지만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력을 통해서 편리성은 극대화할 수 있다. 그 로봇이 짜증내지는 않으니까, 그죠? 귀찮아지도 않으니까. 자, 아무튼 융합 경영의 목표는 서로 다른 요소를 결합하여 획기적인 물질이나 경영 기술을 발견하는 것인데, 융합의 대상은 개념적인 개체, 학문, 기술, 문화, 논리적 개체, 방법론이나 절차가 있겠고, 물리적 개체, 상품, 가상적 개체,
가상적 체험으로 나눌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융합의 공정 특성은 결합 방식에 따라 그냥 패키지로 그냥 묶는 거, 그냥 아래가 결합이고 하이브리드. 어느 정도 결합은 결합인데 외형이 좀 바뀌는 거고 컨버전스 완전히 융합 믹스되어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새로운 형태로 이제 탈바꿈하는 게 컨버전스가 되는 거죠. 바뀌지는 않는데 그게 어느 정도 결합되는 것이 하이브리드라면 가면 갈수록 그 전체적인 외형이 바뀌어 새로운 어떤 신기술로 탄생한 게 컨버전스고, 그죠? 하이브리드는 끈한 그 몸통 부분은 남아있긴 하지만 여기는 남아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그 서비스 측면에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책이 있다면 책이 오프라인에 있으면 오프라인에 있는데 그 책이 온라인상으로 올라간다. 새롭게 이제 등장한 거죠. 전자책이 되는 거죠. 매장에도 있고 오프라인에도. 그럼 하이브리드가 되는 거죠. 자, 항문은 두 가지 이상의 항문이 연계되어 보다 의미 있는 이론을 만들어내고 있다. 자, 메카트로닉, 그죠? 이렇게 해서 하고 전자기계공학 결합이며 바이오닉스에서 말 그대로 바이오 전자 쪽이고요. 기계 전자 쪽이네요. 자, 전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기술 경영에서 경영인데 기술 경영에서 기술을 통해서 경영하는 부분입니다. 인지과학은 인간의 마음이나 뇌에서 정보가 표현, 전달, 배달하는 과정이다. 언어학, 신경학, 철학, 인류학, 심리학, 인공지능 등이 융합한 학문이다. 인지과학이라고 합니다. 이 많은 학문들이 다 결합을 해서 새로운 어떤 교육 체계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그냥 단순히 작은 철학과, 그냥 심리학과 이게 아니라 그게 다 융합해서 배우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 융합에서 제품과 서비스 융합, 제품과 제품의 융합, 서비스와 서비스 융합 이런 식으로 융합이 되어서 고객의 가치를 향상시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례를 미리 좀 땡겨왔어요. 제품과 제품의 융합, 프린트기가 되는데 프린트기는 뭐가 전화기하고 붙었죠. 전화기와 팩스 기능까지 붙었네요. 프린트 복합기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었죠. 하이브리드, 모바일, 전화기에다가 팩스, PDA, 팩스가 아니고 뭡니까? 모바일 앱, 카메라, PDA, 그죠? 이렇게 기능까지. 이제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가 보낸 픽스 기능까지 되죠. 그 다음에 컨버전스 레버넌치를 했는데요. 체열 분석, 진단, 인기기 융합을 통해서 레버넌치, 의료기기죠. 그 다음 복합, 정수기 렌탈입니다. 정수기를 판매하면 되는데 그걸 서비스를 몇 개월 할부 뭐 이렇게 해서 뭐 3년 쓰면 매달 쓰면 당신도 됩니다. 이래서 정수기 렌탈도 해주고, 그 다음에 2부 그냥 일반 책인데 전자책으로 만들어져서 좀 더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컨버전스 완전 융합이죠. 도시에서 즐기는 스포츠 바로 골프입니다. 스크린 골프 필드를 나가야 되는데 스크린 골프를 치면서 하는 거죠. 이 스크린 골프를 하면서 또 내기를 하는 사기 내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중에 골프 배우겠지만 운동으로 끝나야지 그걸 가지고 내기하고 내기 골프 이런 거 정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와 서비스입니다. 자, 아까 말한 바카슈랑스 보험과 은행 업무가 합쳐져서 하고요. 그 다음 IPTV가 뭡니까? 인터넷 TV죠, 그죠? 자, 인터넷하고 TV가 결합한 겁니다. 인터넷하고 TV가 결합하니까 유튜브가 나오지 않습니까? 더 많은 채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상 피팅. 우리 옷을 사는데 원래 오프라인에 가야 되지만, 자, 가상 피팅을 통해서 나하고 체형을 내가 각각 키를 입력하고 모든 걸 입력하면 그에 맞는 마네킹이 나와서 직접 옷을 입어보고 내가 구매를 한다는 거죠. 참 좋은 방법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산업 간의 융합입니다. 산업 간의 융합. 자, 그래서 스마트 자동차, 인베리드 소프트웨어, 음성인식, 센서,
텔레매틱스, 자동차 무선 통신, 차량, 무슨 인터넷 서비스 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IT, 잘 알죠? IT 기술을 통해서 융합인데 보면은 IT가 다 그냥 다 붙었습니다. 그죠? 다 붙어서 인터넷 정보 기술이 다 결합되어서 적용이 안 되는 데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더 편리함을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고 지금 뭡니까? 국가에서 지원한 각자 1인당 지원금 25만 원을 썼는데 각자 앱, 토스에서도 그렇고 신한은행 앱에서도 그렇고 카드에서 앱에도 그렇고 돈을 얼마를 써서 얼마가 지금 남았는지를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죠? 다 나와있고 이런 것들이 다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리고 한 은행에 들어가서 그 계좌번호 다 등록하니까 그 한 은행에 지정된 은행으로 전체 그 나의 통장 내역서가 싹 다 나와요. 자, 그런 정도 이제 은행 간의 경계가 무너진 거죠. 그러면서 많은 은행들 간의 이 수수료가 이제 송금할 때 많이 없어지거나 이제 가격을 낮추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래야 소비자가 되고 그 대신 이제 문자 서비스 이런 걸 고정적으로 매달 얼마를 내게 하고 있죠. 융합기술은 상상했던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융합경영은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경영으로 융합기술뿐만 아니라 새로운 조직 원리가 필요하다. 이게 왜 새로운 조직 원리가 필요합니까? 이 하이라키 조직도 아니고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도 아니고 이 플랫폼 시장을 통해서 이 건물망처럼 연결되어 가지고 생성되기 때문에 이 새로운 조직 원리가 상당히 얽히고 섞여 있는 상황이다. 융합기술은 소비자에게 더욱 인간다운 생활을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보다 큰 성과를 부담한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만든 제품이 여러 플랫폼 업체를 통해서 홍보되어서 소비자에게 다양한 가격으로 소비자가 만날 수 있게끔 되어지게 됐다. 하지만 생산자 입장에서는 잘 팔려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기술 기반의 경영 패러다임입니다. 경영 정보, 그죠? 유비쿼터스 해서 하다가 융합 경영을 했다가 경영 목표가 업무 효율화, 기업 내부의 기업 간의 통합이었는데요. 그래서 정보 고도화, 기업 간의 가치, 고객 향상이었고요. 기술 목표가 정보 디지털화, 정보 교환, 프로세스 통합인데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식으로 경영 패러다임이 변해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유비쿼터스, 말 그대로 모든 게 다 정보가 상호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모든 사물의 컴퓨터 기능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정보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지금 그 CCTV가 그냥 단순히 그 집에 있는 CCTV에 컴퓨터하고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 공중에 있는 이 CCTV의 기능만 잘 들어가면 허가만 된다면 미국에 있는 CCTV도 볼 수 있는 거고, 그죠? 위성으로도 다 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는 북한을 경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모든 걸 이렇게 다 볼 수 없게끔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북한과의 관계만 좋아지면 모든 상황을 위에서 다 볼 수 있게끔 할 수도 있을 텐데 기술력은 있지만 보안상 그런 부분을 저쪽에 383 이후로 못 보고 근처는 못 보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는 게 뭘 의미하느냐 본다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정보를 잘 파악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고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대처를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택배를 지금 내가 주문했는데 어디까지 왔습니다. 내일 받겠구나, 모레 받겠구나. 그럼 제가 예를 들면 TV를 스탠드하고 같이 주문했는데 TV가 먼저 오면 어떻게 됩니까? TV가 왔는데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탠드가 먼저 와야 된다고 제가
TV를 빨리 배달하는 것을 내가 보류시켰어요. 왜냐면 스탠드가 늦게 오는데 TV가 먼저 오면 그 TV 바닥에 놔둘 것도 아니고 설치해 준 사람이 그냥 갈 거 아닙니까? 설치를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스탠드가 와야 설치를 해주죠. 자,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정보를 통해서 배송되는 걸 알기 때문에 미리 전화해서 소통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든 칩을 컴퓨터 내에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여 사람이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용한다. 지금 그런 시대에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타이어뿐만 아니라 제 딸이 왜 있으면 학원 갔으면 어느 위치에 있는 걸 다 알 수가 있는 거고, 그죠? 남편들도 요즘에 이제 그죠? 마음대로 행동 못합니다. 위치 정보 파악하면 나 어디 갔는데 라고 출장 갔는데 너 출장을 어디를 갔냐 뭐 이렇게 돼가지고 서로 싸우고 막 그런 집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대가 스마트해서 그죠? 네. 한번 영상을 좀 하면 보여주면 영상으로 영상 통화를 하면 다들 통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스마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보일러 작동시키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다 잡고 좀 제가 전에 살던 새 집이 바깥에서 주차를 하고 그 들어오는 입구에 문을 여는 순간 엘리베이터를 1층으로 내려주는 기능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유헬스 케어 IT 기술이죠.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려 있다면 그 센스를 감지할 수 있는 걸 손목에 차든지 몸에 치든지 하면 그게 다 연결되어서 병원에 연구소에 다 전달되어서 그 사람이 어떤 병에 앓고 있어서 그 제약을 만들어야 되겠다, 더 연구해야 되겠다, 그것을 치료해야 되겠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죽는 사람이 우리가 암으로 죽는데 위장암으로 죽는지 대장암으로 죽는지 그죠? 그냥 피부암으로 죽는지 뇌암으로 죽는지 다 정보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쪽으로 연구를 많이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네. 자, 그래서 융합은 인프라를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여 새로운 형태의 기반 시설을 개발하고 새로운 능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술 서비스와 기술을 향상하는 것으로 컨버전스를 통하여 신사업, 다른 산업의 핵심 역량이나 경쟁 우위를 결합을 통해 시너지를 찾는 것이다. 설명 다 했습니다. 디지털 융합. 다음 겁니다. 하나의 기기에 서비스의 모든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하는 겁니다. 스마트폰, 스마트 TV, 복합키. 자, 그런 거죠. IT 융합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IT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고부가가치 산업이 이끌어지고 생산 고용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서 산업군을 개척하고 있다. 이 플랫폼 사업이 이제 그 하는 내용이죠. 산업적인 면은 IT 융합은 국민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술이다. 예. 산업 간의 경계를 붕괴시키고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 나타난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냥 일본이 제조업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면서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플랫폼 사업을 펼치지 않는 일본은 결국은 그런 좋은 제품을 만들어 놓고도 결국은 플랫폼 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수수료를 그냥 떼이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릴 수도 있다. 오히려 고문 제주는 고민 부리고 그죠? 돈은 딴 사람이 벌 수도 있다.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 융합 아까 했습니다. 맞죠? 제품과 제품의 융합, 서비스 융합 얘기했습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렇게 기존의 동화책이 그림으로 3D로 나올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런 샤오미 밥솥이 그죠? 연결되어서 또 다양한 기능을 취사 기능을 휴대폰하고 연결될 수도 있겠고, 홍보도 다 플랫폼 활용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보일러가 휴대폰하고 연결되고 할 수도 있겠고요. 자, 이렇게 휴대 컨버전스 자 삼성 팁빔입니다. 휴대폰도 되고 빔 프로젝터도 되고 디지털 카메라도 되고 DMP도 되고. 자, 근데 이런 기능을 우리가 잘 구별을 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제 많이 이런 빔을 통해서 바깥의 영화를 보기를 좋아한다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보편화되지 않은 걸로 봐서는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LG 스팀 사이킹 제가 무선 청소기 무선까지 됐었거든요. 무선 청소기까지 제가 샀는데 이
물걸레까지 되는 거를 못했어요.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무슨 이것만 바꾸면은 전체적으로 바꾸면은 무선이 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옷만 바꾸면은 물걸레까지 가능해질 것 같기도 하고요. 한번 고치러 갔을 때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이키 기술의 운동화의 MP3 기술까지 접목해서 운동할 때 뛰면서 노래 듣고 이럴 겁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이런 경영을 배우는데 우리가 창업을 하는데 이 융합, 4차 혁명 시대의 융합 IT 기술이 융합되면서 우리의 새로운 어떤 사업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결국은 사업 아이템은 더하기 빼기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여러분이 지금 자료 스크랩을 해서 하고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머릿속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창조되었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